내가 얘기할 테니 너희 집은 너가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괜히 시어머니한테 안 좋은 소리 듣기 싫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남자친구가 잘 얘기했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친정집으로 내려가 반반 결혼으로 진행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빠가 우리 신혼집으로 쓰라고 준 거 우리 안 쓰고 반반 결혼하려고. 그래서 요즘 같이 집 알아보고 있으니까 집 할 거면 부동산에 올려놔요. 반반 결혼? 괜찮겠어?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힘들 텐데. 그래도 기특하다. 아빠가 신혼집으로 쓰라고까지 했는데 그럼 그 집 팔아서 생기는 돈 줄 테니까 나중에 대출 받을 때 보태 쓰거나 해. 친정아버지께 반반 결혼한다고 말씀드리니 걱정하시긴 했지만 장하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 한 돈을 보태준다고 말씀하셨죠. 이 얘기를 하면 또 남자친구나 시어머니가 한마디씩 거들까봐 이 얘기는 따로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상견례 장소를 정했고 주로 한정식 집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랑 남자친구가 상견례 장소를 엄청 찾아봤어요. 그리고 가성비 좋은 곳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는 상견례 장소를 다른 곳으로 바꾸신다고 하더라고요. 성일이 통해서 상견례 장소 확인했는데 거기는 한눈에 봐도 저렴해 보이고 상견례 장소로는 별로인 것 같더라. 그래요? 근데 거기서 많이들 한다고 하던데 음식도 깔끔하게 잘 나오기도 하고요. 괜찮은 한정식 집인데요. 한정식 집에서 많이 한다곤 하지만 우리도 그럴 필요 있니? 다들 많이 하는 공동명의도 우린 안 하는데. 그래서 내가 괜찮은 거 골라놨으니까 거기로 부모님 모시고 와라. 주소는 따로 보내주마. 시어머니와 통화 내용에 가시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잠깐 기분이 상하셔서 그런 거겠지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상견례 장소를 확인했는데 정말 초호화 식당이더라고요. 심지어 예약도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러니 순간적으로 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충북에서 올라오시고 결혼식도 서울에서 해야 되니 당연히 시부모님께서 부담하시는 거겠지 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가 저한테 상견례 결제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 우리 부모님이 장소도 예약하고 그랬으니까 장인어른이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 그걸 왜 우리 쪽에서? 우리 결혼식도 서울에서 하고 우리 부모님이 올라오시는 거잖아. 심지어 그 식당도 시어머니가 예약하신 곳이잖아. 근데 왜 우리가 계산해?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데 결혼식 비용을 적게 부담하는 쪽에서 상견례 비용을 부담하는 거라고 하시던데. 아마 장인어른한테 말씀드리면 아실 거라고 하던데. 저희 오빠가 결혼을 먼저 해봤으면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 수 있었겠지만 저희 집안에서 결혼은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 마음대로 초호화 식당을 예약하시고서는 남자친구를 통해 저희 보고 계산을 하라고 하니 난감했죠. 근데 원래 이런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우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상견례 장소라고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초호화 식당에서 상견례하는 건 너무 오바인 것 같은데 우리가 적당한 곳으로 예약해서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요? 시어머니 말씀으론 결혼식 비용을 덜 내는 사람이 상견례 비용을 계산하는 거라고 하던데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난처한데 친정아버지께 말씀드리니 친정아버지는 뭐가 걱정이냐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상견례 날엔 그런 곳에서 먹는 거지. 그리고 그럴 때 돈 쓰라고 이렇게 열심히 버는 거야. 그리고 사돈 쪽에서 나름 고민해서 결정하신 건데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바꾸겠냐. 그러니까 그냥 거기로 가. 비싸도 뭐 한 끼에 1,000만 원 하겠어. 그리고 그 정도 비용이라고 해도 너 결혼하는데 돈이 아깝겠어.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부모님이 서울까지 올라오시는데 가격까지 부담드리는 게 죄송스러워서 그래요. 제가 일부 부담할게요. 됐다. 그리고 가게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 저렴하게 먹을 수 있을 거야. 결혼 준비하느라 정신없을 텐데 이런 것까지 신경 안 써도 된다. 친정아버지는 계속 저를 안심시키며 괜찮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마음 한켠으로는 계속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원래 이런 스타일이었다면 저도 그러려니 했을 텐데 시어머니는 항상 저희한테 아껴 쓰라는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초호화 식당에서 상견례 한다고 연락을 하셨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시어머니 심사가 뒤틀렸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친정 부모님도 괜찮다고 하시고 상견례 날짜도 다 잡은 상황이니 엎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막상 상견례 자리에 가면 잘 해결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를 갔는데 시어머니 표정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마조마하며 앉아 있었는데 다행히도 상견례 초반 분위기는 좋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신혼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저희가 반반 결혼을 한다고 말씀드린 사실이 기특하다고 하며 먼저 신혼집에 대해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제가 신혼집으로 쓰라고 집 하나를 줬는데 그걸 마다하고 반반 부담해서 신혼집을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애들 생각이 정말 기특하지 않습니까? 저희 딸도 그렇지만 사돈도 아들을 잘 키우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둘이 만났는지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오래 연애했나 봅니다. 신혼집 얘기를 꺼내자마자 시어머님 표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시면서 수저를 소리나게 탁 하고 내려놓으셨어요. 그 소리를 들은 모두가 놀라서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솔직히 나이도 다 차서 결혼시키는 건데 여자가 집을 해와도 공동명의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애들이 1, 2년 사귄 것도 아니고 자그마치 10년이나 사귀었는데 공동명의로 진행 안 한다는 소리 들으니 너무 섭섭해서요. 그리고 제가 지원이한테 공동명의하라고 했더니 갑자기 반반 결혼한다고 통보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신혼집 하라고 주셨다고 했는데 그럼 공동명의로 해주셔도 되지 않나요? 애들이 남도 아니고 부부가 될 건데 부모로서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사위도 아들 아닙니까? 친정 부모님은 제 이야기만 들으시고는 저랑 남자친구가 잘 얘기해서 결정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공동명의를 주장하며 신혼집을 달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니 당황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반반 결혼한다고 얘기했을 때 친정 부모님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내놨거든요. 저도 결혼하고 오빠도 내려와 부모님 가업을 물려받고 있는 상황이라 다른 지역에 있는 집까지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살던 아파트 가격이 꽤 높았을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매물이 없어서 계약 연락이 정말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 친정아버지는 벌써 그 집이 팔렸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딸한테 반반 결혼할 거란 얘기만 들어서 이런 내막이 있는 줄 몰랐네요. 만약 집이 안 팔렸다면 애들 보고 그냥 계속 살라고 할 수 있지만 벌써 집을 내놓고 계약까지 된 상황이라서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어떡하죠? 저희 친정아버지가 난처해하시면서 애들한테 다시 집을 주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코를 움켜잡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돼지 키우는 집안 아니랄까봐 아주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돼지나 키우는 집안 딸 예쁘게 봐줘서 결혼까지 허락한 건데 결혼날 잡기 직전에 이렇게 말을 뒤집는 게 어딨어요. 그리고 애들이 갑자기 반반 결혼한다고 하면 말릴 생각을 하셔야지 기특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생각이 없어서야 치사하게 신혼집을 준다 안 준다 하면서 뭐 기싸움 하시는 거예요? 누굴 거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분도 상해서 밥은 됐고 냄새나서 역하니 따로 사드시던가 하세요.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부모님께 소리치면서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어리둥절하시며 그 봉투를 열어보셨죠. 저도 옆에서 이게 뭔가 싶어 쳐다봤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5만원짜리도 아니고 만원짜리 10장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걸 보니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만원짜리 10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보시고는 허탈하게 웃으셨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봉투 열어서 허탈하게 웃는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10년이나 연애해놓고 이제 나이 다쳐서 누구랑 결혼하겠어요? 그러니까 마무리까지 잘하고 싶으시면 계약금을 다 돌려주든지 해서 신혼집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세요. 안 그러면 이 결혼 없는 걸로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저도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어머니는 제 나이를 거듭먹거리면서 딸 결혼시키고 싶으면 신혼집을 다시 되돌려 놓으라는 식으로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렇게 무례하게 나오는 행동을 보면 남자친구라도 뭐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아마 시어머니랑 말이 다 된 상황이겠죠. 저희 친정부모님은 낮은 목소리로 남자친구의 생각을 물어보셨습니다. 사돈이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내용인가? 예, 아무래도 신혼집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반반 결혼하자고 해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근데 저희가 신혼집만 있으면 아무래도 부담이 적어질 테니까요. 남자친구는 저희 친정아버지 눈치를 보며 신혼집은 해주셨으면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조용히 듣던 친정아버지는 식당 사장님을 부르셨어요. 사실 종업원을 부르는 건 이해가 되지만 사장님을 부르는 상황은 흔치 않잖아요. 근데 시어머니는 본인이 우위에 서 있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비아냥거리며 말을 하셨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왜 부르세요? 고기가 좋아서 좀 싸가시려고요. 시골에만 사니까 이런 음식들은 처음 드셔보시는 거죠. 여기 음식은 저희가 손도 안 댔으니 이것도 싸달라고 하세요. 제가 여기가 가격대가 좀 있기도 한데 서울에서 좀 유명한 곳이거든요. 사돈 생각해서 특별히 예약한 곳이에요. 만약 신혼집 해결되면 저희가 따로 또 한번 모실게요. 신혼집은 다음 주 안으로 해결해서 결과 알려주세요.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저희 친정아버지는 대꾸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식당 사장님이라는 분이 들어오시더니 저희 친정아버지를 보시고는 환하게 웃으시며 인사를 하셨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 집에서 상견례 한다는 집이 형님 내셨어요? 형님이 이렇게 오시는 거 알고 있었으면 더 맛있는 걸로 대접했을 텐데 미리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저번에 딸 결혼시킨다는 소리 듣고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 넷 중에 한 명 소개해주고 싶었는데 아이고, 인사가 늦었네요. 사돈 되실 분들이시군요. 안녕하세요. 저 형님 후배입니다. 내가 예전부터 우리 아들 장가 보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아쉽게 됐네요. 저희 형님 같은 사돈 두시면 아주 든든하실 거예요. 서울 부자 저리 가라 하며 돈 버시잖아요. 시어머니는 식당 사장님이 하는 소리를 듣고는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저희 친정부모님이 축사를 하신다는 사실만 알았지 그게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몰랐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부자이신 건 잘 몰랐네요. 아무래도 식당 하시다 보니 잘 아시는 사이인가 봐요. 뭐 돼지고기를 받으시거나 그러신 건가요? 그럼요. 서울에 있는 고급 식당들은 다 형님 목장에서 고기를 받는걸요.
형님네 목장 고기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고기 받고 싶다고 해도 못 받아요. 서울에서도 유명한 식당 몇 개만 받는 걸로 알아요. 저번에 어떤 호텔에서도 형님 고기 쓰고 싶어 했는데 형님이 거절했잖아요. 그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와서 어떻게 좀 안 되겠냐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저희 형님이 충북에 계셔서 잘 모르셨군요. 서울 부자들보다 지방에 있는 부자들이 더 알짜배기인 거 아시죠? 저희 형님이 그래요. 에이, 내가 무슨 부자야. 그냥 저냥 먹고 사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얘기 안 해줘도 돼. 형님 정도면 부자죠. 저희만 해도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고기 주문하잖아요. 이 형님이 이렇게 겸손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인성도 좋다고 아주 파다하게 소문이 나신 분이에요. 식당 사장님이 계속 저희 친정아버지를 칭찬하니 시어머니가 당황하는 얼굴을 보이셨습니다. 그냥 작게 농장하는 규모라 생각해서 무시하는 말투로 대했는데 생각보다 적지 않은 돈을 벌고 있다는 생각에 시어머니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유도 있으신 분이셨네요. 그럼 애들 신혼집 거기 말고 다른 곳으로 해주시는 건 어때요? 처음부터 애들 공동명의로 들어가면 세금도 적게 내고 좋잖아요. 저는 이렇게 여유가 있으신 줄 몰랐어요. 그럼 이렇게 신혼집으로 언성 높이지도 않았죠. 저는 하나 있는 딸 결혼시키는 건데 돈 아끼시길래 친정에 돈이 없나 싶었거든요. 어쩐지 예전에 우리 아들이 축사에 도와주러 갔을 때도 돼지가 너무 많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좀 더 넉넉하게 결혼 비용 내시는 건 어떠세요? 시어머니는 전에 했던 무례한 태도를 사과하기는커녕 돈도 많은 집안이니까 공동명의로 집을 하나 더 해주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기가 막힌 저희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딸이랑 댁 아드님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안 주셔도 돼요. 들으셨다시피 저희가 돈이 부족한 집안은 아니라서요. 이걸로 맛있는 음식이나 사드세요. 친정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싸늘하게 말하니 시어머니도 당황하셨는지 갑자기 저희 친정아버지를 붙잡으며 죄송하다고 하셨습니다. 아깐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결례를 한 것 같네요. 죄송해요. 아니 진작에 여유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애들 10년이나 사귀었는데 이제 와서 결혼을 없는 건 아니지 않나요? 10년이고 20년이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결혼하면 최소 30년 이상은 살아야 되는데 벌써부터 삐걱거려서야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혼을 할 바에는 파혼이 더 깔끔하고 간단할 테니까 저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으로 하시죠. 그럼 저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단호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는 나가셨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식당 사장님이 박수를 치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안 맞으면 결혼하고는 더 안 맞죠? 파혼을 하니 다행이네요, 형님. 저 아들만 되시잖아요. 저 아시죠? 제가 아들놈들 교육 싹 시킬 테니 마음에 드는 놈으로 골라가세요. 식당 사장님은 잘 됐다고 하시면서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본인 아들들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는 주차장까지 따라 나와서는 저희 친정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파트 공동명의로 해달라는 말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애들 결혼을 시키죠. 애 둘 서로 좋아서 이렇게 오랫동안 만났는데 이렇게 결혼 엎어지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저희 딸은 제가 잘 타이를 테니 그 집 아드님은 알아서 잘 타일러 보세요. 그리고 저는 한번 내뱉은 말은 지키는 놈이라 맨바닥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친정아버지는 시어머니한테 단호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발레 파치는 분이 저희 아버지 차를 가져다 주셨고요.
저희 아버지가 타는 차는 튼튼한 거 타야 된다고 하시면서 외제차만 고집하셨거든요. 저희 친정아버지 차를 보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시골에서 돼지 축사를 하니 돈을 많이 못 벌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만약 처음부터 저희 친정이 축사를 하고 돈을 많이 못 번다는 사실로 생각하고 사귀는 걸 반대하셨다면 제가 1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았겠죠. 근데 10년이나 사귀었고 제 나이가 33살이나 되니 결혼 안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상견례는 형식적인 거잖아요. 그러니 막무가내로 나가도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친정아버지 차를 타고 식당을 빠져나오는데 백미러로 시어머니가 뭘 하고 있는지 봤거든요. 근데 땅을 치며 울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아쉽겠어요. 사실 저희 친정아버지가 워낙 돈을 잘 버니 주변에서 딸 소개해달라는 말도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저희 오빠도 선자리가 자주 들어왔는데 시어머니는 본인이 복을 걷어찬 거죠. 그렇게 저희는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정리가 잘 됐는데 남자친구는 안 됐나 봐요. 남자들이 후폭풍이 오면 더 심하게 온다고 하잖아요. 저한테 연락해서는 자기가 사과할 테니 다시 만나자고 연락이 왔지만 저는 그 즉시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근데 저도 나름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입병이 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친정아버지가 남자 사진 4개를 거실 식탁에 올려놓으시고는 저를 부르셨습니다. 힘들지. 못 볼 걸 보고 헤어졌어도 10년이란 기간이 얼마나 긴데 한 번에 있기는 힘들겠지.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있는다고 그러더라. 저번에 우리가 갔던 식당집 아들내미들이다. 너보다 오빠인 애들 2명이고 어린 애들이 2명이야. 요즘에는 나이 어린 애들 만나는 게 유행이라며 어디 한번 골라봐라. 이 사람 저 사람 소개해주는 친정아버지한테 지금은 남자 만나지 않을 거라고 정중하게 거절한 후 혼자만의 생활을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대학 때부터 만난 사람이 없으니 허전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상한 시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의 생활을 즐기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언젠간 좋은 사람 만나길 기원하며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